법주가 저 뭐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2026년 올해 병오년의 입추는 양력으로 2월 4일인데 정부에서는 행정 나이를 도입하는 것을 법제화했지만 띠,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에 너는 쥐띠냐 소띠냐 띠를 구분하는 기준은 음력이니 음력은 해가 바뀌는 것을 절기, 제가 절기 말씀드렸죠. 절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해 바뀜의 절기가 입춘, 설립자, 봄춘자, 입춘입니다. 그런 까닭에 2026년 2월 3일날 태어났어도 그 사람은 띠로는 뱀띠가 되고 2월 4일 태어나야 말띠인데 정확히 더 따지자면 병오년 2026년 입춘이 드는 시각은 새벽 4시 38분이 되니 2월 4일 새벽 4시 38분이 지나야 엄밀히 말해서 병오년 말띠생이라고 합니다. 사주팔자를 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신경 쓸 것이 없으나 전통적으로 팔자를 통한 운기의 예측이나 궁합 등의 의미를 둔다면 또 꼭 예측이나 궁합의 의미를 안 둔다 해도 글씨에서 음력 생일 그리고 절기의 적용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절기는 태양이 이렇게 기준으로 우리가 1년이라고 할 때 해년자를 쓰죠. 연 뒤에 글씨가 붙으면 연이 붙고 이렇게 연자를 쓰는 것만 해도 한 해의 기준은 당연히 해의 움직임이 기준이 됨을 알 수가 있기에 새로 시작하는 한 해에 어찌 새로운 마음으로 재앙을 면하고 복을 구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이 모두가 마음과 일상이니 월강사에서는 소망과 함께 우리의 소망과 함께 입춘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 뵙습니다. 박사님 오셨습니다. 예. 아유. 우리가 며칠 전에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입춘 기도 네. 방생을 다녀왔습니다만은 네. 그때 이제 방생 때 네. 저희들이 이제 우리 월강사 법주님의 그 원력을 네. 정확하게 그 영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네. 저희 방송이 이제 완샷 완컷 아닙니까? 네.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네. 사실 우리 보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때는 동지였다가 한때는 적이 된 네. 이해운 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 네. 낙마 소식이 어제 이재명 네.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네. 그 지명 철회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던 게 네. 아마 민주당이 지금 거대 여당 아닙니까? 네. 지금 뭐 야권 다 합하면 180석이 훨씬 넘는 거기 때문에 뭐든지 다 통과됩니다. 네. 거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직접 하죠. 화합을 위한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화합을 위한 목적으로 장관 지명을 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건 뭐 누가 봐도 제가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이거는 뭐 네. 99% 이거는 임명이에요. 임명인데 네. 그때 이해운 그 장관 후보자의 사주를 부탁드렸고 그 사주를 푸시면서 갑자기 이거는 장관 임명 안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사실 제가 등에서 사실은 진땀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아유 그래요 박사님. 아우 죄송해요 우리 박사님. 잘생기신 박사님이 진땀을 흘리게 해서. 왜냐면은
이건 누가 봐도 이건 99.9%가 임명이라고 이 정책 사항이. 그런데 이 후보를 잘 이렇게 뭐 갑자기 뭐 이상한 의혹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국민 여론이 급반전했고, 그리고 결국은 이 대통령실에서도 또 민주당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돌기 시작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지명을 철회하면서 야 이거 완전 망신은 망신대로 다 당하고, 이러다가 지금 뭐 잘못하면은 뭐 감옥에 가서. 네, 뭐 지금 뭐 감옥수까지 등장하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 사실 장관 절대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 주셨대. 와 진짜.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입춘기도 네. 그 거북이 방생을 통하면서 우리가 그 원력을 확인했듯이, 그래서 과거에 우리 그 명성, 이 쪽집게라는 명성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난 방송을 쭉 대부분 우리 방송 시청자들은 계속 방송 보셨기 때문에 아마 그때 그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하지만은 뭐 다시 그 장면 돌아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못 보신 분들을 대비해서 그 당시 왜 이해운 네. 이제 전 철회됐으니까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절대 장관 임명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갑진년 경우월 을미생인데 이렇게 명리H에서는요 목화토금수에서 하나로 이렇게 편중이 되는 쏠리는 오행이 많으면 오행의 태가가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내 기운, 살이 많이 찌면 다이어트 하잖아요. 인생에도 다이어트가 있는 겁니다. 설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설기로 힘을 빼주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거에는 강한 기운이 그냥 자체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기차가 팍 갈 때 철기로 그냥 가야지 어떡합니까? 거기다가 택시를 탑니까? 그런 의미로 가든지 빼주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든지 빼주는 것이 방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귀신의 얘기고, 그러나 여기서 잘못 밀고 나가다가 보면 뭔가 들키게 됩니다. 이운에 추고 기문에. 요건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뭔가 들키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반드시 잘못 밀고 나가다 보면 그러면 들키게 되고 12에서 관저의 구설 12까지 쫙 이어집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된다. 자신들 외에 이거 누굴 탓하겠습니까? 응? 그러니 그 어느 누구라도 각자의 방침을 잘 세워야 합니다. 기차를 타고 갈 것이냐, 자전거를 타고 쉬었다 갈 것이냐. 자, 이 거대한 지구도 지금 환경적으로 병원연에 적토마라고 했죠. 대통령께서도 적토마라고 했는데, 병원연에는 화재나 지진 같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천연재해가 자주 일어난다고 해석되는 것이 자연에만 비칠 게 아닙니다. 나한테도 비교를 해야 합니다. 응? 한 사람이 병원연에 상관의 기운으로 지진 해일이 마구 일어나듯이 갑진생한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어떤 사람 조무순 씨는 하루라도 장관을 했죠. 무자년 작년에 제가 양력 12월 29일에 이 사람은 채택도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개 인터넷에 나온 사람들은요 생일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날이 무자월 임신일이었습니다. 무자월 임신일, 을사년에 무자월 임신일이면 질문하신 시간에 의해서 바로 자사. 아마 내 말빨이 다른 데로 튕겨나. 웃대가리 제일 높은 사람이 무슨 말을 했어도요, 웃산의 말빨이 딴 데로 휘청거려서 사신합을 이뤄서 이것이 관제구설로 이어지는 겁니다. 웃대가리는 누굽니까? 옛날에는 왕이었죠. 요새는 최고 높은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이죠. 얘기를 했어도요, 이렇게 땅 치고 나가서 사신형발로 관제구설 12 지진 해일이 일어나서 나한테 물어봤어야죠. 이 양반 교회 다닐걸요? 교회 다니니까 안 물어보겠지. 교회 다니면서
저 시험날 미역국 왜 안 먹고 월화수목금토일이 다 명리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적재적소 이거는 어떤 일을 적당한 재능을 가진 자에게 적합한 지위나 임무를 맡김. 이 책임을 다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했느냐. 웃사람이 책임은 다했을지는 몰라도 그 밑에 무슨 장관급까지 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거는 메아리 장관이라는 거는 제가 채택도 안 되고 물 건너 갈 거다. 당사자는 물 건너 가는 희망을 바라보면서 타들어가는 마음이나 대가는 있게 됩니다. 모든 거에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계속 이어지니 더 나아가서 절망은 나락으로 추락하여 회기불능이 될 것이다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명진적인 판단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명리학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응? 박사님. 그냥 뭐 말장난이지, 뭐 사주는 말장난이지. 네, 라고,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박사님. 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말 이해운 이 장관 지명자 예. 얘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거 뭐 99.9%가 이건 익명이에요. 그 당시 분위기로 봤을 때는. 예. 왜냐면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많이 드러날 거라고는 몰랐죠. 생각지도 못했고. 왜냐면 또 삼선 국회의원까지 했으니까. 대부분 이제 국회의원이 장관의 지명을 받으면 거의 또 99%가 또 장관 임명이에요. 왜냐면 초록은 동색이라고 여든 야든 자기들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또 언제 장관 지명을 받을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또 설령 또 조그만 흠결이 있더라도 금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지역구를 통해서 삼선 국회의원을 했다는 것은. 야, 그런데 그거를 야 절대 장관 임명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왜 소름이 끼치는지 아시겠죠?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법조인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는 뭐 집안 망신, 나라 망신, 본인이 쌓은 모든 경력을 이제는 부정하는 제가 봐도 정치적인 사망 선고라고 보거든요. 지명 철회는 정치인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좀 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뭐 관제 구술수, 네. 이 소위 말하는 잘하다가 이거 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이런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로 이거 우리가 뭐 신통하다, 정말 뭐 와 영험하다 이런 표현은 불가능인데 가능이라고 딱 얘기하고 이게 가능이 되는 순간 이 사람 한잔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해운 이 장관 후보자의 그 당시 우리 법조인의 말씀 절대 장관 될 일 없다. 그 말씀에 진짜 뭐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억할 겁니다. 지금 막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사실은. 아 진짜 그랬어요. 뉴스 좀 봐야겠네. 뉴스 볼 시간도 없는데. 그때는 99.9%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난리가 났어요. 박사님이 너무 칭찬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참. 아니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고 네. 또 뭐 저희 그 저기 입춘기도 윤석열 대통령 방생 때도 보였지만은 아우 진짜. 네 마리의 너무 거북이가 들어갔습니다만은 예. 이 법주님의 거북이만 헤엄을 치면서 이렇게 싹 정말로 유유자적하면서 이렇게 싹 영궁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고맙습니다. 야 전부 시청자분들이 계시고 지지자분들의 그 열화 같은 그 힘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용왕님도 산신 할아버지도 지장보살님도 다 인정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저도 다시 그 방송된 거 보면서요. 그날 그 화면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쫙 용왕님의 그 거북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하고 가시는데 아우 얼마나 감사하든지 기도가 잘 됐구나. 아 그리고 저 폼생폼사 여러분 지지자분들 그동안 3제 올리시고 또
또 등 올리시고 초 올리신 분들 있죠. 제가 여기서 이름 따다다다다다 부를 때 있잖아요. 그거 마냥 그분들의 모든 그 성함을 가지고 가서 그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다 기도 발언 일일이 호명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 부적 이렇게 같이 써갖고 간 거 다 소각하고요. 아시겠죠? 1번부터 윤희님, 고백수님, 2번 아이고 나 또 이름 또 잘못해. 윤항우님 뭐 다 모든 분들, 지영씨님 다 이렇게 했습니다. 종순이 어머니고 다 조영신 어머니고 하루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다다다다다 제가 한 거 저 사람 맨날 윤석열 대통령만 하고 있어. 왜냐면 가끔 지지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지지를 해도 막 여러와 같이 성의껏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 가족만 가와만사성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까지 다 그리고 저기 청년밥상에 올려주신 분들 있죠. 소박하게 내시는 분 그분들도 몽땅 가서요 방생을 왜냐면은 요 근래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거의 못 갔거든요. 그래서 요번 갈 때 싹 해서 싹 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요. 막 열이 나갔고요. 그날 추웠는데 막판에는요 제가 옷 벗고 한강에 딱 뛰어들어서 수영하고 싶더라니까요. 네, 뜨거운 열기로 여러분의 기운으로. 자, 그런 그 영험함과 신통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네, 이제 8일 만에 단식을 멈추게 한 네, 선거의 왕 박근혜 대통령의 등장 네. 이후에 예, 지금 뭐 대구에 그 예, 다가오는 이 예, 지방선거에 예, 지금 굉장히 열기가 뜨거워졌어요. 예, 그 지금 현재 이제 뭐 여러 명의 출마설들이 쭉쭉 돕니다만은 그 중에 예, 지금 국회 부의장을 하고 예, 지금 네, 자, 대구의 대표적인 국회의원이죠. 네, 이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예, 출마 선언 뭐 대구시장에 지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6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네, 뭐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뭐 대단한 관록의 정치인이죠. 네, 그래서 근데 자, 이분이 이 박정희 대통령의 네, 동상이 세워져 있는 동대구역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의 길 위에서 대구를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는 네. 공약을 받았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6선 국회의원이면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붙을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네. 그다 국회 부의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태국으로 치면은 해비급이란 말이야. 예, 해비급한테 누가 덤빌 거야. 예, 쉽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과연 이 우리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또 박정희 대통령을 등에 업고 네, 지금 출마선을 했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도 지금 출마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있지만은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 주호영 국회 부의장 이분의 사주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제가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지금 와서 여기 올 수는 없지만 네, 와서 정말 사주를 보는 듯이. 왜냐면 주호영 국회 부의장 제가 또 인연이 있어가지고 저하고는 또 특별한 인연이 있어가지고 예. 한번 여쭤봅니다. 네, 그 전에 20년 전만 해도요,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대통령 되실 분들이 20년이지, 25년, 4, 5년 부부간에 손잡고 와서 우리 큰 스님, 지스님하고 사진도 찍고 여기 사주 보러 오르는 사람한테 절에서 옛날엔 다 봐줬거든요.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도 일일이 사진도 찍어주고 한 대통령 네 분이 계셨습니다. 대통령 되시고 저번에. 근데 세월이 타 종교인이 많아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그게 희석이 되고 괜히 절을 갖다가 좀 그거 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데 과거를 생각하십시오. 신라시대 이런 거. 그래서 이분이 기회생 인터넷을 보니까 그럼 기회생 과거 신라 시대를 하면은 왕의 저 종교죠. 종교를 따라서 왕의 문화 불교라는 거. 예. 그러면 우리 법주님은 미시리가 되나요? 아.
실내시다니까 무슨 미시리가 툭 튀어나오는데. 그리고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선동열 아님이시고 예. 기회생 갑술월 무자생인데 이 그분에 대한 그분은 육선 의원이면 직업 의식이 강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입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술 술의 천문성이 있으면 기독교인보다는 되게 불자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상도의 특성이 이 주호영 국회 네. 부의장이 예예 불자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아니면 유교. 불자예요. 아 그래요? 그냥 불자가 아니고 예. 그 국회의원 그 불교 회가 있어. 예. 그 회장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자 중에서도 이 대빵 불자예요. 박사님 예. 저는요. 깜짝 놀랐나 그 얘기 지금. 예 이거를 너가 교회 다니냐 불교냐 카톨릭이냐 다른 종교냐까지 저희 스승님은요 다 아셔요. 예. 그 배운 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제가. 예. 그냥 불자가 아니고 그 국회의원들 모임이 있어. 그 불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서 불교를 믿는 분들의 모임이 있다고. 그게 내가 그냥 팔각회인가 그래요. 네. 거기 회장님이죠. 음. 그래서 불교계 정치에서 대표적인 보수의 제대빵이. 그래서 단원 저희 여러분 저희 명리학계 스승님은 청주에는 우리 회장님하고 똑같은 홍시성이 있는데 홍 선생님이 계시고 단원 이병렬, 자강 이석영, 그 위에 김선영, 전백인 요 족보가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은요 사주팔자를 보고 불자다, 기독교인이다, 개신교다, 카톨릭이다, 유교 집안이다까지를 알더라고요. 참 나는 배운 대로 했는데 스승님이 자랑스러워. 저 깜짝 놀랐네. 예. 진짜. 그거 인터넷에 안 나와 있죠. 불자 그거. 안 나와 있어요. 그거 봐요. 네. 그냥 배운 대로 한 거예요 제가. 네. 그리고 예. 내가 그 대구의 주호영 의원 내가 사무실 다녀온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불교 관계된 게 벌써 쫙 있더라고 사진 같은 게.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어떻게 우리도 뭐 이러다가 어떻게 다 지나갔는데 뭐 어떻게 해서 왜 불자라고 그걸 뽑으신 거예요? 아 근데 뭘로? 이제 그거를 하다 보면 이거 사주 설명이 그거 한데 뭘 이 불자가를 먼저 얘기할까 어떻게 할까? 예, 아니 그러니까 뭐 방금 조금 전에 뭐 이렇게 저기 스승님께 배웠던 지선님께 배웠던 예. 그걸로 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 불자네라고 하시는데 뭘 자, 보시면서 이게 예. 무토, 예. 요게 왕이고요. 예. 요게 왕이에요. 그리고 이게 오래된 천문이라서 하늘의 기운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요거는 이제 조금 저 명리를 알아야 되는데 오래된 기운이고 화계라고 있어요. 입이 무겁다. 유교적인 기운이다. 효와 하늘의 기운을 숭상한다. 그래서 유교로부터 출발해서 요게 불교로 가는 그런 거는 약간의 공식이 있습니다. 요게. 그럼 왕은 옛날에는 이 사람이 왕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아니죠. 그러면 왕이라는 거는 부처거든요. 옛날에는. 그렇죠. 그리고 왕족과에 이분들이 왕족 옆에 있고 예. 그래서 술의 천문성이 있으면 화계인데 무게가 있으면은 유교, 불교입니다. 그런데 유교로 시작해서 무토로의 기운을 받기 때문에 요거는 천문성에 뿌리를 둔 불자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여기 설명이 요거는 조금 미지는 하겠지만 왜냐면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5 곱하기 5는 25예요 해서 5, 25인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2 곱하기 1은 2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거 마냥 이거는 조금 명리적인 거를 약간 알고서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박사님. 제가 설명이 부족해도 그냥 이해해 주세요. 예. 그래서 사주첩경 보면 이거 나옵니다. 여러분. 예. 사주첩경 6권 자강 이석영 선생님이 쓴 거 굉장히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호영 의원이 그 조계종의 총무원장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 또 만나러 가고 이럴 때 본인이 이렇게 안내도 하고 왜냐면 불교 쪽은 자기가 이제 총대장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예. 네. 자 그러면 자 예. 일단 주호영 예. 대구시장 출마 선언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사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예. 인터넷을 보니까 기해생 갑술월 무자일이고요. 또 경자생으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생일이 이분은 이렇게 신중한 사람은 생일을 인터넷이고도 드러내놓지를 않아요, 박사님. 그래서 가정하에 이게 좀 틀린다고 가정하에 할 때는 우리가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때 관료였기 때문에 경자생
무자월 경진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통령을 놓고.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이게 우선 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자생이든 11월 기해생이 11월 1일이든 무자일주입니다. 무자일주든 경자일주든지 간에 쥐 자를 살펴본다면은 양력 2월 26일에서 양력 2월 4일 사이에는요 기축월로 여러분 자 이거를 여기서 한마디 추가를 할게요. 여러분 저 사주팔자 보는 애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냐 막 이런 거 묻잖아요. 저희는요 그 사람들 생년월일 필요 없습니다. 그날 일진과 질문한 거가 전법으로 착 해서요 하는데 이분이 어쨌든 인터넷에 59년 11월 2일로 나와 있든지 예 아니면은 저 그 60년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59년 11월 2일로 뽑은 겁니다. 그래서 무자일주입니다. 그래서 무자일주든 경자생이든 오늘 지금 1월 올해 1월 5일에서 2월 4 입춘 전까지는 기축월입니다. 지금 기축월. 기축월은요 쥐띠는 소띠를 따라 움직임이 많이 옵니다. 야 쥐와 관련된 이 쥐는 축에 관해서 그래서 쥐는 축에 관대를 합니다. 관대. 그래서 소가 1등으로 자 여러분 그 설화에 소가 1등으로 쫙 갔는데 쥐가 홀라당 내려갔고 1등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런 글자를 갖고 있으면은요 축과 소가 같이 있으면 자 소띠인 내 자식이 공부를 더 많이 했습니다. 쪽집게 과외를 시켜서 얘가 1등짜리가 돼야 되는데 옆에서 물심부름 하러 다니던 그 쥐라는 그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막상 시험에 들면요 서울대 1등은 내 자식은 2등이고요 쥐띠 쥐라는 걸 갖고 이렇게 주요 호영 이런 사람처럼 쥐라는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같은 입장에서는요 쥐가 월등하게 1등을 합니다. 이거는 축이라는 기축월이라는 축이라는 게 자를 끌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자생이기 때문에 기축월에 제가 이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집을 옮기게 될 것이다. 하다못해 아파서 병원이라도 갈 것이다 했는데 지금 병원 안 갔습니다. 그죠? 이사 안 했죠? 사형 선고라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선고라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박사님이 명리는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했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코에 붙이면 코골이, 귀에 붙이면 코골이. 그러나 공식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분이 소의 등허리에 올라탄 기축월에 지금 기축월에 올라탔습니다. 기축월에 올라탔는데 자라는 글씨를 갖고 있으니까 자축이 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둑에 따라두기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운세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자일주가 또는 경자생이 기해생이라 할지라도 이 자가 붙으면 그래서 사업이든 전쟁이든 선거든 전략에서 바둑의 따라두기 전략과 같이 이분이 딱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 밀짚 모자 쓰고 통일교 저도 옛날에 다 통일 밥살 먹었습니다. 이렇게 품 안에 안으시는 그 앞에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제가 되냐 안 되냐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면 밥맛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지하는 분. 그래서 이분이 불자시니까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손에 달려있다.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찍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손에 달려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주면은 안 될 사람도 된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서 잘 말씀을 해가지고요. 그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 분들은 다 액마기도 하고 삼재풀이도 하고 뭐 다 했었을 겁니다. 응? 홍수매기도 하고 새해 설날에는 액마기인 홍수매기와 같은 아까 조영숙님 홍수매기 얘기해서 제가 입춘기도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의식이 대양이 기준이 되는 새해 입춘 한 해는 무사안녕 우리가 뭐 좋게 바라겠습니까? 불자는 무사안녕을 바라는 입춘 부적은 삼재소멸 기도를 같이 함께 올리는 겁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대부분 사찰과 암자에서 행해지니 우리 충정로 월광사에서는 오랜 신도분들과 함께 입춘 기도를 올릴 것이며
오시는 분들에게 나눠주는 입춘 첩지, 입춘 부적이라고 하죠. 지금 계속 제가 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춘 전부터 정성으로 올린 후에 나눠드릴 예정인데 홍수마귀가 무속적인 전통의 피용치길의 방편이라면 입춘 기도는 한 해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중생의 마음을 헤아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불가적 원화소복 화를 면하고 복을 구하는 것을 전통으로 불교가 수용한 부분이라 하겠으니 그러하듯 월광사에서는 입춘평화를 부르는 기도 발언을 올립니다. 다음 날 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저기 와가지고 치유하는 보살이 예. 청국장이 안 보이길래 예. 다 떨어졌다 하고 했는데 아, 청국장 네. 분말. 예 분말 예. 잠도 잘 오고 이 모든 게 다 좋아요. 머리도 좀 이렇게 맑아지고 한번 먹고 나면은 이좀 뭐지 좀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장에도 좋고 그다음에 수험생들한테는 아마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제가 먹고 약보다는 이게 훨씬 낫죠 이게. 나무관세음보살. 아유, 간혹 큰 스님. 아유, 이 한파에 어떻게 야, 저는 뭐 한동안 연락이 없으시길래 이 뭐 죄송합니다만은 무슨 동사 하셨나? 이 지금 용두사가 꽁꽁 얼어붙어 있더만은 용두사는 여전히 지금 뭐 훈훈합니다. 이 법당 훈훈하고 뭐 보이지 않게 지금 뭐 촛불들이 많이 불타고 있고 지금 뭐 이 한파를 이겨내는 곳은 대한민국의 이 용두사 법당밖에 없군요. 제가 최근에 제가 보니까 몇 군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대찰들이 소개됐는데 규모는 동양 최대 규모라는데 사람의 발길은 끊어졌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절은 어마어마히 큰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발길이 끊어졌어. 근데 용두사는 야담하면서도 정말 이 간혹 큰 스님 혼자서 수행하시는 공간입니다만은 많은 불자님들이 이렇게 또 동참해 주시고 하시는 거 보고 정말 가면 갈수록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아주 혹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일 추울 때인데 지금 그러니까 뭐 지금 움츠러들고 또 더더구나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삶이 좀 피팍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사찰 찾는 곳도 뭐 이렇게 좀 잘 가지 않으실까. 그리고 또 뭐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뭐 즐거워야지 뭐 이렇게 또 여행 다니든가 또 안 그러면 사찰 순례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 아주 그냥 혹한기처럼 전국이 꽁꽁 얼어붙으니까 뭐 사회 경제 정치도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잘 나가지 않고 집에 다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은 여기 용두사만큼은 뭐 제가 아침에 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면은 눈꽃 들 새 없이 좀 바쁩니다. 또 누구 사람도 안 두고 제가 혼자서 쭉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유 내가 저 관우 스님이 직접 전화 받는 게 내가 좀 놀랬다고 그래요. 내가 누굴 이제 두질 않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뭐 정신이 있는 날까지 제가 직접 전화 받고 기도 직접 하고 이렇게 할 예정인데 뭐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은 한 90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제가. 너무 또 오래 사는 것 같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100세 시대에 90은 너무 겸손이지요.
어느 분은 뭐 120세까지 가신다는 분들도 계신데 90세는 뭐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한 몇 년 있으면은 그런 시대가 와가지고 앞으로 이게 불교가 이 불교는 이 마음의 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수양하는 종교다. 이래서 곧 부처가 깨달은 사람이거든. 그러면 이 깨닫기만 하면 부처에 넘어서니까 부처님이 넘어서니까 아마 이게 지금은 이렇게 해도 아마 그 시대가 오면은 곧 한 3, 4년, 4, 5년 시대가 오면은 아마 이게 불교가 아마 아주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지 않을까. 다른 종교는 좀 이렇게 침체가 돼도 불교만큼은 그때 되면은 정신을 바로잡기 위해서 불교가 아마 크게 꿈을 펼치지 않을까. 지금 보면은 그렇잖아요.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데가 그 미국보다도 또 뭐 이 선진국보다도 이 동남아 특히 뭐 라오스나 뭐 이렇게 스리랑카, 네팔 같은데 이런 데가 그 행복 지수가 제일 높다 그러죠. 결국 그 나라는 불교를 믿기 때문에 그게 아닌가. 항상 웃으면서 또 내가 만족을 하고 산다는 자체가 앞으로 불교가 더 크게 융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또요. 예, 지금 그 우리 행복지수와 관계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2025년도 이 세계 행복지수를 뽑았습니다. 근데 1위가 8년 연속 1위는 핀란드가 했군요. 핀란드. 유럽입니다. 그리고 또 상위권에 랭크된 나라들이 2위가 덴마크, 이 3위가 아이슬란드, 4위가 스위스, 5위가 네덜란드. 대부분이 이 유럽 국가가 행복지수 1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쪽 동남아 국가에서 행복지수 1위는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부탄입니다. 부탄. 참 부탄 보면은 야. 참 그 작은 나라가 우리 스님 말씀대로 불교 국가죠. 예. 핀란드, 덴마크 이런 데는 처음부터 복지가 그 시설이 잘 돼 있었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나라는 그 스위스 같은 나라는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그 중립 아니에요, 중립.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행정부 지수가 아마 높은 건 알고 있는데 이 동남아라 진짜 그 못 사는 나라를 가면은 불교 국가가 많다. 그래가지고 꼭 이 행복이라는 게 돈만 있다고 그래서 행복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동남아에서 제일 그래도 가난한 나라,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아마 거의 불교 국가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부탄이 한때는 행복지수 1위 국가였습니다만은 2016년도에는 84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97위로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로는 아예 랭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았구만. 예, 그러니까 이제 한때는 이 부탄이 행복 1위 나라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저 유럽 국가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핀란드라든가 그 나라들 보면 저는 핀란드 이런 데 보면은 그 뭐 좌파 우파 뭐 극우 뭐 이런 거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마 행복 지수가 제일 높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죠. 저희 나라는 2023년도에는 57위였고요. 예. 그리고 2025년도 작년에는 58위였습니다. 행복지수 저희 나라 조금씩 떨어지네요. 떨어지고 아마 미국이 아마 궁금하실 텐데 미국은 16입니다.
참고로. 그 원래 미국이 제일 잘 살고 그 자, 강대국이라 그러면은 1, 2위 이래 해야 되는데 그 16위라 그러면은 참그 미국은 잘 알다. 총기 저기 아유 소지 국가에서 총기 사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또 54입니다. 일본도 우리가 뭐 세계 일본은 거기는 참 생활이 반듯한데 예, 그렇지만 행복 지수 예, 행복 지수는 또 그렇게 일본이 떨어지는 거 예, 보면은 54이고 또 그- 그렇네 또. 참고로 필리핀은 우리나라 다음으로 60입니다. 아, 62. 자, 이제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 간호사님께서 이 대한민국이 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말씀들, 이 법문도 주시고 또 좋은 큰 가르침도 주십니다만 이 보니까 핀란드가 1위를 하는 것 중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공교육이 무상이에요. 일단 우리나라도 일단 뭐 대학 교육까지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만 고등학교까지는 무상입니다만 대학 교육까지 공교육 무상이 돼야만이 행복 지수가 일단 올라가요. 왜냐면 사실은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아마 지금 진짜로 이게 과도기에 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기도를 해보면은 이 고비만 넘기면은 아마 우리나라도 아마 한 모든 면에서 한 5위 정도 이렇게 안 할까. 원래 이렇게 그 참 이렇게 아픔이 이렇게 막 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살이 돋는다고. 아마 지금이 아마 최고의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동이 트기 전에 그 전에 그 바로 아주 어둡다고. 가장 어두울 예. 때가 동이 트기 전에. 예. 지금 아마 제일 아픔을 지금 겪는다. 이거는 지금 누가 만들어냈냐? 다 그 선인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냈다. 우리나라는 뭐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그 침략 안 한 국가 중에서 아마 그 경제 10위에 올라선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머리가 좋고 또 손재주가 좋고 과거에 보면은 그 프랑스에서 그 열차 들어올 때 그 뭐 계속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얼마 안 있어가지고 KTX가 또 이렇게 또 되고 이랬으니까 얼마나 그냥 뭐 머리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국민성이 무궁무진한 나라다. 지금이야 진짜 어려운 시기를 밟고 있다. 그래서 아마 요거만 지나면은 내가 볼 때는 한 1, 2년만 지나면은 이제는 누구든지 못 내다보고 누구든지 탐을 못하는 그런 이 국가가 되고 그런 이 민주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내가 한번 해보네. 기도하면서 늘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어떤 데는 보면은 스님 뭐 기도를 해드리니까 뭐 알아맞추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래 보면은 과도기에서는 그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볼 수가 있다. 멀리 봐야지 앞에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면은 안 된다. 지금이 최고의 그 참 어려운 시기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역량을 아우른다면은 곧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 지금이 보면은 제일 혹한기잖아요. 제일 겨울 중에 최고 이렇게 추울 때인데 요것만 벗어나면은 얼마 안 있으면은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다. 나는 확신을 하네요. 예. 자, 어제 저희 방송에서 박정희 대통령 태백에 그 당시 이제 광산 석탄 산업이 발달해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제 희생되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산업 전사 위령탑 방송이 이 간혹 선생님께서 이제 위령제도 올려주시고 하셔가지고 저희 방송을 내보냈습니다만은 그 방송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부터 뭐 격려와 응원의
전화 받으셨다고요? 아, 예. 아유, 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 참 안방에서 가만 앉아서 참 몰랐던 일을 스님 이렇게 일깨워주고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방송을 해줘서 그리고 또 미령제를 올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태백 그 지역에서 거의 4천 분이 참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우리나라에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지금까지 살기 위해 잘 살기 위해서 그 밑받침이 된 거 아닙니까? 야, 그분들이 없었으면 그분들이 희생이 안 됐으면은 물론 희생은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그 밑바닥에 깔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런 걸 봤을 때 아, 너무 그냥 가슴 아프고 거기 가서 이래 쭉 이렇게 한 분 한 분 참 성함을 다 얘기를 해서 천도를 다 해두고 싶지만은 그 몇 년도 이렇게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많으시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한 4천 명이 넘어요. 그걸 봤을 때 아, 참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야, 참 위대한 분이구나.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이야 그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공과 사가 또 직접적인 그 연결이 된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피해도 입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한 100년 지나고 난 뒤에는 우리나라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당군 일의 박정희 대통령이다. 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또 횡성 거기 가서 참 그 군인이 59명인가 그때 사단장으로 계실 때그 예, 거기는 이제 강원도 인제 인제예요? 사면 바로 또 행성도 바로 옆이니까 뭐 행성은 아니죠. 아니에요? 행성 아, 굉장히 인제 예. 인제가면 언제 오냐 참 그랬지요. 지금은 뭐 인제 옆에는 원통이죠. 예.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순직 강경 충원비가에서 또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천도제 올려주시고 천도제도를 올려고 또 그 영동 고속도로 그 위령탑 봤을 때는 와 동해 영동 고속도로 중공 기념탑 기념비죠. 기념비 예. 광개토 대왕 그 내가 볼 때는 광개토 대왕 그 비보다도 훨씬 한 컸습니다. 1m가 더 예. 높더라. 나는 뭐 나도 키가 애고 큰데 이래 보니까 이래 보더라고. 예. 그래서 그냥 대단하다. 또 그리고 또 나와서 치악산 구룡사 그또 저 대통령 박정희 보면 박정희 대통령 종을 봤을 때 아 그것도 뭐 내가 한 1500년 된 종같이 보이더라고. 그 얼마 되질 않지만 근데 그 규모는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은 거기 박정희 대통령 그 참 위대함이 거기 우리나라 종 한 번 칠 때마다 일깨워 주는구나. 너무너무 그 앞으로도 뭐 이렇게 갈 데가 많겠지만은 아 거기만 이렇게 둘러봤을 때 참 박정희 대통령 이 우리나라의 발꽃이 아주 안 닿는 데가 없었다. 대단하다. 나도 요번에 뭐 내가 이렇게 발견한 게 아니라 우리 저 박사님께서 뭐 과거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번에 한번 가보니까 아 진짜 감명받고 또 특히 신도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도 모르는 그걸 찾아줘가지고 스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고마울 게 아니라 우리 박사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저 격려 전화가 많이 왔어요. 예. 예. 자 이제 박정희 대통령 하면 그 위대한 대한민국의 영웅이신 이 박정희 대통령 하면 뗄래 뗄 수 없는 분 한 분 계시죠. 박근혜 대통령. 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 삼재풀이와 관계돼서 말씀을 주시다가 이 박근혜 대통령이 1952년 양력 2월 2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용띠라고 보신 분이 계셨고 혹자는 토끼띠라고 보신 분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 간혹 선생님께서 토끼띠로 보셨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삼재풀이를 삼재가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토끼띠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과 관계돼서 뭐 약간의 좀 논란이 있었다고요? 예. 그거 스님이 잘못 본 것 같다고. 그분이 용띠인데 어떻게 그 토끼띠를 보냐고.
양력으로 봤을 때, 음력으로 봤을 때 뭐 다 그렇게 용띠로 보이는데 이게 있어요. 이게 1월 1일 날 기준에서 절기가 있어요. 절기가 첫 번째 절기가 뭐냐? 입춘이거든. 입춘이 안 지나면은 그 전해를 봐야 되고 입춘이 지나면은 그 후에를 봐야 돼요. 이분이 입춘이 안 지나기 때문에 토끼띠를 봐야 됩니다. 입춘이 지나면은 1월 1일 날 기준해서 입춘이 지나면은 용띠를 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입춘이 안 지나기 때문에 이분은 토끼띠를 봐야 된다. 제가 여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보진 않았어요. 어떤 신도분이 전화 와가지고 스님 이렇지 않냐고 이래서 내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52년 양력으로 2월 2일이니까 토끼띠가 맞습니다. 그래서 토끼띠로 보아야 되고 또 이분이 삼재가 들었어요. 삼재도 악삼재가 아니라 복삼재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걸 헷갈리시면 안 돼. 그래서 어디가 찾아보면은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옛날에 보면은 그거를 이제 그 정해 주는 게 있었어요. 관상대라고. 우리가 이제 관상대 하니까 우리는 나이가 든 사람들 관상대를 알죠. 지금은 기상대로 바뀌었지만은 그 천문 거기서 보면은 또 그게 또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과거에 그 이 육식갑자를 배울 때는 다 그걸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해서 왜 관상대를 안 쓰냐? 그때 당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 관상 좀 봐주세요. 관상 좀 봐주세요. 하도 이래가지고 관상대라 그러지 말고 천문대라 기상대라고 기상청이라고 이렇게 성격하면서 이렇게 바꾼 거죠. 네, 예,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때 아마 김동완 통보관이 나와가지고 지금 젊은 사람들 몰라요. 흑판에다 칠판에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기가 막히게 했죠. 그래서 다 그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은 참 그분도 대단히 김동완 그분도 활약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항상 보고 느끼지만은 틀림없이 이분은 토끼띠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올해가 그 눌삼자 아닙니까? 해묘미, 토끼띠, 돼지띠, 양띠. 자, 근데 지금 우리 요 간호사님 요 용두사 법당에도 지금 삼재풀이 하신 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좀 이곳 용두사의 삼재풀은 좀 독특한 형식을 띠는 것 같습니다. 저 뒤에 뭐 초에다가 부적이 써져 있고 뭐 한데 저 그거 좀 한번 한번 소개 좀 해줄까요? 네네. 자, 지금 요 용두사의 삼재풀이 뭐 올해 눌삼자여서 그런지 삼재풀이는 좀 독특한 방식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이게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사실 이걸 이제 이름을 이렇게 쓰는데 나이 쓰고 생년월일 쓰고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액살 소멸이라고 써요. 근데 붙여가지고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분은 위에는 삼재 부적이고 밑에는 이분이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데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사업 성취되게끔 이렇게 또 하고 그다음에 다른 곳에 이렇게 보면은 2월 4일 날 이제 삼재가 들었는데 저 입춘이 들었는데 그날 동참을 다 해요. 근데 우리 절에만큼은 확실하게 하자 이래서 날짜를 잡아요. 날짜를 좋은 날 잡아서 그리고 7일간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일주일 초인데 7일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삼재풀이 이 다란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요게 이래 몇 장이 들었는데
요게 6자입니다. 6자인데 예, 이게 이 삼재경을 이거를 3번, 5번, 7번을 읽어요. 7번을 읽고 그다음에 삼재 여기 독수리가 이제 들었죠. 이거 이제 하고 요 밑에다가 이제 나이하고 이름 씁니다. 부적을 이제 그 경명주사로 여기도 이 삼재 이 부적하고 여기는 뭐 그 주문이라고 또 하고 여기도 보면은 밑에다 나이 쓰고 이름 쓰고 이렇게 합니다. 이래서 요거를 이제 부처님 앞에 올려놓고 여기 이제 앞에 부처님 앞에 올려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 독불공을 해요. 근데 길게는 못하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7일 되는 날 저녁에 이제 초가 다 타면은 이 부적과 같이 이 삼재경까지 해서 태웁니다. 그러면은 그 확실한 이 삼재불공을 할 수 있죠. 애기 올해만큼은 무슨 일이 안 일어나고 나쁜 애기 다 나간다. 이분이 삼재가 들었지만은 이분의 가족까지 삼재불공이 천도가 다 된다. 이래가지고 저는 다른 절에 비해서 좀 이렇게 좀 힘이 들지만은 이렇게 일주일간 기도하고 근데 이게 이제 가령 이제 오늘 하면은 일주일 하면은 삼재 전에 끝나죠. 입춘 전에 끝나면은 또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또 기도는 2월 4일 날 입춘 날은 또 이 기도를 해드려요. 또 내일 하는 사람은 또 그 입춘 날 전에 끝나니까 그분도 마찬가지로 삼재 기도를 2월 4일 날 동참으로 해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는 게 훨씬 더 아주 그냥 완벽하게 하는 거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뭐 박근혜 대통령 띠와 관계돼서 토끼띠냐 용띠냐 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하다가 뭐 삼재까지 잠깐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사실 이제 저희들이 모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또 박정희 대통령과 관계 있는 분이죠. 이 국민의힘의 육성 국회의원을 했고 대구에서 그리고 현재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장께서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대구 역 앞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밀짚 모자 쓰고 통일배 들고 계시는 동상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그 출마 선언의 편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뭐라고 출마 선언을 하셨냐면은 박정희 대통령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산업화와 근대화의 상징인 박정희 대통령의 길 위에서 대한민국이 제가 대한민국 전역 박정희 대통령의 기록을 찾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 결론은 대한민국은 박정희 박물관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만은 바로 이 주호영 의장께서 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근대의 상징인 박정희 대통령의 길 위에서 그 대한민국은 사실 박정희의 나라입니다. 길 위에서 대구를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하시면서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과연 또 박정희 대통령과 관계된 인물이고 해서 이 주호영 의원의 육식갑자는 어떻길래 또 어떤 결과치가 나올지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분이 보니까 확실하게 또 삼재네요. 예, 무슨 띠인가요? 돼지띠요. 나이가 뭐 그렇게 뭐 많지 않네 그 보니까. 아 주호영 지금 국회 부의장도 돼지띠입니까? 예, 삼재 들어왔습니까? 예, 삼재가 들어왔네. 보니까요. 삼재풀이 하셔야 예. 되겠는데 우리 저는 나중에 한번 이분은 그 삼재네요. 삼재인데 참 이렇게 음양오행에 보면은
목화토금수에 뭐 토가 좀 많고 금이 하나도 없네. 그래. 마침 이분이 토하고 금하고 바로 옆에 붙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때까지 좀 이렇게 좀 호의호식했다. 육선까지 하고 국회 부의장까지 하고 또 뭐 비대위원장까지도 한번 했다 이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분은 참 좋은 가문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그냥 그 초년에는 부모님의 그 불심에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래 육선을 했고 주호영은 또 대표적인 불자. 불자예요. 내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지만은 아주 편안하게 그래도 정치를 했다. 그 텃밭단이에요. 대구가 결국은 뭐 부산보다는 나은 영남의 그 진짜 그 보수의 그 텃밭단이에요. 그래. 청년기에는 보면은 금을 품은 수목 기운이 그의 능력을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때 부모님께서 그래도 뒷받침을 잘 했기 때문에 그 명석한 머리를 또 타고났어요. 이분이. 그래서 능인고등학교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그 우수한 성적으로 참 졸업을 하고 내가 의사보다는 그래도 법조인이 되는 게 아마 낫지 않을까 주위에서. 그리고 이분이 성격이 좀 그래도 차분한 편이라 그래요. 그래서 법조인도 판사 출신으로 아마 이렇게 하시다가 또 정치 생활을 했는데 육식갑자로 보면은 수목 기운이 이 진리를 파헤치는,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곱게 뻗친 목의 기운이 가지고 이루었기 때문에 이게 서법고시에 무난하게 붙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 인해서 내가 볼 때는 그 목 기운 그리고 수의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검사보다도 판사로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누군가를, 이 사람은 그 목 기운과 수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아주 이 판사에 적합하다. 이래서 판사하다가 옷을 벗었다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주호영 그 국회의원은 행보는 늘 기운이 차 있고 흔들리지 않는 수의 심지 굽히지 않는 목의 심정이 둘이 합쳐가지고 육식갑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뭉선,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권위를 얻는 별이라고 할 수 있다. 한때는 뭐 참 대단했죠. 육선 의원에다가 또 비대위원장하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으니까 뭐 참 국회의원으로서는 누릴 걸 다 누렸다. 단 의장을 못했을 뿐이지 뭐 국회 부의장도 뭐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못하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한때는 불교에 너무 또 이렇게 또 심취하다 보니까 이분이 정각회라고 있어요. 불교의 그 국회의원들 모임에 그 정각회 회장도까지 했다고 이 사람이요. 회장도 했고, 내가 이 과거에 그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에 있을 때 이분을 내가 또 봤어요. 악수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했지만은 참 사람이 이래 보기에는 막 이렇게 흥분하진 않고 또 막 내세우진 않고 참 원만한 사람이다. 말도 똑부러지게 잘하고 앞뒤 말을 그런 사람은 내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의 그 불심에 보면은 그 불교학적으로 봤을 때 육식갑자에 봤을 때는 화를 제치고 금을 다스리는 자비 기운이 또 이렇게 있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에 수가 좀 과하다 보니까 좀 흔들리기 쉽고 목이 좀 강하다 보니까 약간 고집은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험지 안 가고 지금까지 그 자기 텃밭에 거기서 무난하게 살지 않았나. 그리고 불교적으로는 봤을 때는 극단적으로 치닫고 균형적으로 잡아주는 등불이었지만은 지금처럼요 그 정쟁이 난무하고 지금 그 결국은 이념 싸움 아니에요. 지금 막 누가 고랬든 말이야. 이런 싸움에서는 불교를 너무 이렇게 앞세우면 자비를 너무 앞세우면은 이거는 잘못되는 수가 있다. 왜 잘못되느냐? 지금은 좀 아닌 건 아니고 긴 걸 기고 목소리를 좀 이렇게 높이 내야 된다. 그래서 다음번에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 내가 봤을 때 이 삼재거든. 다음번에는 이게 저 삼재가 좀 깁니다. 이번은 그래서 이번에 이 마지막으로 나는 이 국회의원을 하는 것보다도 저걸 해서 시장을 해가지고 대구 시장을 해서 정치에 마무리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결코 쉽지는 않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 육신갑자 그걸 보려고 그래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걸 내가 그거 보려고 한번, 그랬는데 그거 한 번만 봐주시죠. 그거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그 육식갑자를 봤을 때는 뭐 참 뭐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울 때 이분은 자기 안위만 생각했다. 물론 뭐 나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는데 그때 좀 참 이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없던 거예요. 그때 좀 적극적으로 좀 대변해주고 좀 이렇게 했으면은 참 지금 참 좋은 일이 있을 텐데 내가 봤을 육식갑자를 봤을 때는 좀 같은 일이 삼재가 붙어가지고 이 박근혜 대통령은 복삼재인데 박근혜 대통령 삼재네요. 복삼재인데 이분은 뭐 악삼재랑 할 수는 없어요. 삼재는 삼재야. 그런데 좋은 삼재는 아니다. 그래서 좀 맞지 않는 경향이 좀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순탄치는 않다. 누가 주호영 그 육선 의원이 앞으로 이 정치에 대해서 이 순탄치는 않다. 그래서 앞으로 뭐 좀 어려운 점이 좀 고비를 많이 넘긴다. 뭐 자기가 뭐 오늘따라 그 박정희 대통령 그 동상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출마설을 했는데 내가 여기다 대고 뭐 참 뭐 안 좋니 좋니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좀 어려운 점이 좀 이렇게 많이 따른다. 뭐냐? 삼재가 들었기 때문에 삼재가 들었을 때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행적을 보고 지금 보면은 운이 좀 이렇게 처진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두고 볼 일이에요. 이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영남에서는 쟁쟁한 분들이 한 두 사람이 나온다. 지금은 얘기할 수가 없지만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경쟁을 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겠는가? 너무 온실에서 컸다. 내가 볼 때는 삼선 의원 했으면은 험지 좀 나오고 싸우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이 사람은 주호영 국회의원은 너무 온실에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투쟁이 있는 사람이 지금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물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여기 저기 와가지고 치유하는 보살이 예. 청국장에 안 보이길래 예. 다 떨어졌다 하고 했는데 청국장 네. 분말. 분말 예. 잠도 잘 오고 이 뭐든지 다 좋아요.